안녕하세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제 이것도 제가 많이 듣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물음들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이제 특별히 이제 부모님 세대는 부모님 세대고,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돈 관리를 하게 가르쳐줘요? 그런 얘기를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이제 말하자면 financial advisor들이 혹은 financial professional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recommend 하는 뭐 숫자들이 있어요. 뭐 70%, 30%, 10%, 뭐 60%, 뭐 40%, 여러 가지로.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래도 많이 사용되고 recommend를 좀 하는 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월급을 받으면 그로스페이가 1,000불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로스페이가 1,000불이면 월급에서 텍스를 떼잖아요. 소셜 시큐리티도 빼고, 메디케어도 빼고, 페더럴 withholding, 연방정부에는 withholding도 좀 빼고, 스테이트도 좀 빼고, 그죠? 그리고 나서 내 은행으로 들어오는 넷페이, 내 월급 다 텍스를 빼고 난 돈이 넷페이라고 하는데 그게 내 은행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금액에 보통 60%에서 70%는 내가 먹고 사는데 쓰시는 금액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집세를 내거나 뭐 모기지를 내거나 유틸리티를 내거나 뭐 그로서리 스토어, 그지? 그런 어떤 꼭 필요한 돈들, 내가 살려고 하니까 꼭 해야 되는 것들, 가스를 넣거나 자동차 페이를 하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거를 70%는 넘지 말게 해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다음에 20% 정도는 뭘 하냐면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 되게 많잖아. 라테를 사 먹어요, 말아요. 이거 되면 부자 돼요, 가난해져요. 뭐 이거 라테 안 사 먹고 뭐 모으면 얼마 돼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죠? 이제 그게 우리 이제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데 기쁨이 되는 일들 말하는 거예요. 20%는 기쁨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일수록 다 저금을 할 수는 없고 나 자신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좀 더 마케터블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하는 길에 잡을 뭐 더 프로모트 하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뭐 공부를 더 한다든지 하면 스킬을 쌓든지 뭐 여러 가지로 거기에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는 10에서 15% 정도는 뭘 하라고 하냐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남은 10에서 15% 정도 남은 걸로는 투자를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론이 많아, 빚이 많아, 자동차 빚이 많거나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높은 빚이 있으면 그걸로 갚으세요. 좀 더 많이 갚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70%, 60에서 70% 쓰라고 했던 그 돈으로는 우리가 꼭 갚아야 되는 빚을 갚으라는 거고, 그지? 나머지 10%에서 15% 정도 남은 그 금액을 가지고는 더 갚아요. 빨리 갚아요. 그렇게 빨리 갚든지, 혹은 이게 make sense 하면은 돈을 좀 개인 투자를 하든지 하세요. 그게 이제 essentially what financial professionals recommend you to do, right?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서 그럴 돈 하나도 없어요. 나 100%로 오면 110% 나가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그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짜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하나를 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습관을 들여준다고 하면 그 일정 부분 5%에서 혹은 10% 되는 돈은 나 말고 다른 사람에 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도네이션을 한다든지 뭐 체리티를 한다든지 뭐 non-profit 있잖아, 비영리 단체 한다든지, 아니면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 도와준다든지, 어린 친구들이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먹는 걸 산다고 하면 그걸 나눠준다든지. 그러니까 뭐랄까, 100%를 다 나 거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조금은 남겨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 혹은 나 말고 다른 것을 위해서 쓰는 거를 recommend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건 통계적으로도 기록들이 있어요. 무슨 기록들이 있냐면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charitable 한 사람 있잖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도네이션 하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대요. 통계적으로. 그리고 더 successful 하대요. 그렇게 비교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돈을 더 सक्세스풀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만들기 위해서도 사실은 좀 말이 되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는 좀 떠나서,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사람 위해서 좀 뭔가를 하게 된다는 습관이 좀 들면 이게 나중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플레이스를 보는 관점이 조금 넓어진다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특별히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 빌드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위한 얘기인데 내가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60%, 70% 안에 뭐가 있겠어요?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거기에 뭐 은퇴연금에 넣을 사람은 그것도 들어가 있겠죠. 그런 어떤 꼭 해야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이 얼마이고 내가 얼마나 써야 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퍼센티지를 나눠보세요.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퍼센티지를 이렇게 나눴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지? 도저히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세나 몰기지나 이런 게 너무 비싸. 그러면 내 돈이 거의 뭐 80%, 90%가 나가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개발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우리가 조금 뭐랄까, 트래디셔널리는 좀 다르겠지만 이런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18살 되면 집을 나가 뭐 이런 거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면들이 있죠. 그죠? 너 18살 되고 나 여기까지 키웠으니까 혹은 너 대학까지 보내줬으니까 이제 너 혼자 살아. 잘 살아. 인디펜던트하게 살아.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자식들이 다시 집에 그러니까 큰 자녀들이 다시 집에 들어와 살고 그런 거를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좀 별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떤 경제적인 상황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가 make sense 하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해킹을 한다고 하죠. 뭐냐면, 라이프 핵.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번 돈을 잘 활용하고 빨리 그래도 돈을 좀 잘하게 할 수 있어요 해서 여러 가지를 레코멘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집을 사서 방을 렌트 줘라 막 이런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내는 집을 사고 거기에 방들을 다 렌트 주고 혹은 아파트나 뭘 구해서 혼자 살지 말고 룸메이트를 다 찾아. 그래서 가능한 들어가는 돈을 줄여. 그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생각되어지고 말되어지고 또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옵션이 아닌 친구들도 많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그러면 부모하고 같이 살면서 서로 그 대신에 처음부터 이제 잘 정리를 하겠죠. 들어오면 넌 뭘 해야 되고 우리는 뭘 해야 되고 집세는 얼마를 내야 되고 예를 들어 집세를 안 받을 거면 어느 동안 기간을 정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작정 forever 이런 거는 좋은 생각 같지는 않고 이거 이제 들어왔을 때 너의 고울이 뭐야. 그리고 우리가 어느 동안 같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너는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절약된 돈을 가지고 이제 제 생각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죠? 집세도 많이 올라가고 또 집을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어떤 라이프 핵을 사용하는 거가 좋은 생각 같아요. 좋은 생각 같은데 그게 어떤 친구들은 뭐 룸메이트를 찾아요, 친구를 찾아요, 뭐 그것도 옵션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옵션이 되지 못하는 친구들은 그렇죠. 옵션이 되지 못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이제 식구들끼리 너희 한 부모가 또는 형제와 뭐 자매가 서로 도와준다고 하는 개념에서는 그런 생각에서는 이제 그런 핵을 사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막 나눠 쓰는 거가 중요한데 이게 피델리티에서 리서치를 한 거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대요. 뭐냐면 돈을 버는 사람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우리가 emergency fund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갑자기 잡이 없어지거나 나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집에 뭐 고쳐야 되거나 차를 고쳐야 되거나 무슨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나한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캐시를 갖고 있으세요 하는 게 emergency fund예요. 그러니까 그 돈은 투자나 뭐 이런 걸 하기 전에 갖고 있으세요. 캐시의 형태로 뭐 머니마켓에 있어도 되고 세이빙스에 있어도 되겠지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돈으로 가지고 계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갖다 리서치를 해보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캐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월급을 20만 불 버는 사람보다 평안이 더 있대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대로 다 나가는 사람들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견딜 수 있는 돈을 이제 만들어서 그 emergency fund를 만들어 놓을 수 있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하는지 이렇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예전처럼 뭐 16살 나가, 뭐 대학 졸업하면 나가, 그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창의적으로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서로에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 6개월에서 우리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이머전시 펀드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우리 뭐 돈을 버는 사람들의 59%가 1,000불 이상이 없대요. 은행에 1,000불이 없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페이첵 투 페이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유를 만들려고 하면 인컴이 늘어나든지 비용이 줄든지 딴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내가 버는 돈을 플랜을 하고 버짓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이래도 안 되면 그 다른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부모가 있으면, 또 도와주고 싶은 부모가 있으면 서로 상의를 해서 해보는 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다 쿠키를 왜 놨냐면, 오늘 저희 구독자님이기도 하고 알고 보니 저의 손님이시기도 하시고 이건 만들어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열어보니까 이거보다 사실 더 많았는데 우리가 먹었어 벌써. 다 만드셨는데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되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시간도 많이 들고 맛도 너무 있고,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저희 직원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플랜을 세우는 거는 그거를 하려고 집행을 해야만 의미가 있는 건데, 뭘 플랜을 세우고 나고 내가 조금 타이트하게 맨 처음에 뭘 하게 되면 이게 힘들어요.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몰아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그 퍼센티지를 늘려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쉐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